안녕하세요. 깔로아 교육의 조진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초등 입학을 앞두고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 받아쓰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정말 이제 입학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이제 설 지나면 거의 한 달 가량 남았을 텐데요. 이때 준비하면 좋을 것이 무엇인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초등 저학년 때 교과 문제집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리고 특히 공부를 그동안 잘 해왔던 그런 아이들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 치고 교과 문제집 구입 안 하시는 학부모님 없습니다. 저희 아이는 미리 그런 교과 공부를 먼저 하고 학교를 입학하면 집중을 못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치고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경우 거의 없었습니다. 실제로 초등 1학년 때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결정지을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예습을 하고 가면 자신감은 좀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학교 입학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좀 알려드릴까 해요. 여기 보시면은 이 파란 가방 안에 100점, 전 3권 세트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런 문제집도 좀 있어요. 천재교육에서 나오는 우등생 문제집도 있고요. 이렇게 동아출판에서 나오는 100점 문제집도 있습니다. 저희 첫째는 우등생을 풀었는데요. 저희 둘째는 서점에 데리고 가보니까 100점 교재가 더 좋대요. 그래서 100점 교재를 선택했습니다. 어떤 교재를 선택해도 좋으니까요. 교과와 관련된 문제집을 한 권쯤을 구비를 해놓으면 그래도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그리고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도 학교에서 지금 배우는 내용을 복습하는 과정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안에는요. 보통 이렇게 교과 문제집은 세트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낙권 구매도 가능해요. 근데 맨 처음에는 저는 사실은 세트로 구매하는 거를 추천드리긴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너무 수학을 잘해서 굳이 100점 안에 있는 수학 문제집이 필요 없어요 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국어와 봄, 여름 과목만 구입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이렇게 세트를 구매하면 좋은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특별 부록 책들이 있어요. 100점 받아쓰기, 그 다음에 익힘책,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부록 책들이 생각보다 너무 괜찮더라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받아쓰기 중요성 강조했잖아요. 만약에 받아쓰기 교재를 따로 구입을 하기 좀 부담스럽거나 아이가 안 할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세트 교재를 구매하시면 보통 받아쓰기는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한번 먼저 풀어보시고 다른 교과 공부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또 특별 부록 이 익힘책들 있잖아요. 이 책은요, 저는 미리 푸는 거를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한 단원이 끝났을 때 그 평가를 준비할 때 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선 저는 국어 문제집은 무조건 사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초등 1학년뿐만 아니라 5, 6학년도 마찬가지예요. 교과 국어 문제집 꼭 사야 합니다. 보통 우리 아이들이 국어 잘 못해요. 그럼 학습지 해야 할까요? 고민을 하는데 학습지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과서예요. 그리고 교과와 관련된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이게 보면요, 학습 계획표 이런 것들도 있지만 지금 우리는 예습을 하는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꼭 초1이 아니고 초3이나 초5도 마찬가지인데요. 미리 그 학기가 시작하기 전마다 이 국어 문제집을 예습을 해놓으면 굉장히 이득이 많습니다. 특히 학교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런 어휘 있잖아요. 새로운 어휘를 미리 공부하는 것이 아무래도 학교 수업에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학교에서 배우는 거 쉬운 거 아닌가요? 다 아는 거 아닌가요? 다 알지 못합니다. 특히 영어 유치원 나온 친구들은요, 1학년 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도 저게 무슨 말인지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 이 백전국어 안에 한번 볼게요. 보면요, 이 안에 낱말놀이 날개북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어휘가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입학하기 전에 한 달 정도는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우리 아이가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실제로 솔직히 문방구 버섯 이런 거 모르는 애가 어딨어요. 그쵸? 근데 막상 쓰라고 하면 잘 못 씁니다. 아마 여기 보시면 책꽂이 있죠? 이거 책꽂이 한번 아이들에게 써보라고 하세요. 제대로 쓰는 아이 몇 명 될까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교과서에서 나오는 어휘는 한번 훑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보통은 학부모님들이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교과 문제집 다 못 풀어요 라고 꼭 얘기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리 예습을 할 때 문제를 좀 풀어보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교과 수록 도서가 보통 문제집 안에 다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수록 도서를 미리 읽히고 싶다면 문제집 안을 참고를 해서 이 안에 우리 아이가 읽었으면 좋겠는 책을 읽어주셔도 좋습니다. 근데 보통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은요. 책의 그런 수준이 어렵진 않아요. 근데 무엇을 확인해야 되느냐? 교과 수록 도서에서 우리 아이가 이 정도 되는 글밥의 책은 잘 읽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교과서 뒤에도 교과서에 실린 작품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어 문제집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자, 한번 제가 살펴봐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각 단원마다 문제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를 지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이와 함께 봐야 할 부분은요. 일단 학습 목표를 체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목표가 있죠. 모음자의 모양과 소리를 알면 모음자를 바르게 읽고 쓸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아이가 음독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가 직접 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모음자를 아는지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모음자 쓰는 거 할 수 있는지 체크. 이 정도는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생각보다 학교 진도가 느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넘어가기 때문에 물론 아이가 충분히 소화를 하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가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아이가 수업에 임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요. 기본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와 함께 무엇을 하냐면 여기 있는 문제를 푸는 거는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한 게 뭐다? 이 본문의 내용이겠죠. 이 본문의 내용을 아이가 그냥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미리. 말썽꾸러기 원숭이 귀를 잡아당기자. 이렇게 아이가 또박또박 읽는지 체크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잘 못 읽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는요, 제대로 읽고 쓰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쓰는 건 잘 못해도 읽는 거는 정말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는 연습을 하고요. 옆에 있는 것은 참고로 아이와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들을 읽고, 아이가 만약에 좀 엄마 나 이거 해보고 싶은데, 이거 하면 재밌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봐도 좋겠죠. 여기 뒤에 보시면은, 서술형 평가, 그 다음에 단어 평가들이 있어요. 이런 단어 평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학기 중에 푸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한 단원이 끝나면 그때 풀어보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문제집을 활용을 하면은 예습도 하고 학기 중에 공부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제가 정말 잘 사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런 기타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께 이런 주제의 그런 책들을 그래도 구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따로 챙기지 않으면 절대 공부를 하지 않는 과목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옛날에는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이렇게 배웠지만 지금은 이걸 통합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배웁니다. 1학기는 봄, 여름이고요. 2학기는 가을, 겨울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과목을요, 아이들이 어휘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과학이나 사회, 도덕에서 좀 부족한 지식들이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교재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때 굉장히 좋아하는 과목이긴 해요.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머니들 보통 우리 이런 거 에휴, 공부 안 해도 잘했잖아 라고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요. 초등학교 입학할 때 피아노 안 배웠는데 괜찮은가요? 이렇게 막 물어보세요. 걔 이름 읽어야 되나요? 막 물어보시거든요. 못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초등 들어가서 피아노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피아노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자, 일단은 우리가 이런 과목을 하면요. 학교에서 적어도 뭘 할까요? 노래는 다 불러본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요. 이런 노래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 못 들어보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집 안에는 이렇게 QR코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미리 노래를 들어볼 수가 있죠. 저는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첫째 아이 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교과서에서 수록된 그런 노래는요, 막 네이버에서 찾아가지고 들려주고 그랬거든요. 자, 근데 요즘에는 정말 친절해요. 문제집에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리 한번 들어보면 되죠. 뭐 이 내용을 뭐 다 따라 부르고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한 번쯤 들어보면 나중에 학교에서 들었을 때, 아, 맞아, 나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하고 조금 더 즐겁게 수업에 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도 중요한 내용이 정말 많아요. 특히 이 본면은 과목 안에는요, 인성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알아야 하는 부분, 특히 뭐 과학이나 사회 분야에서 다 그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기본 그 지문들 있죠.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나무를 아끼고 사랑해봐요. 나무가 주는 이로움. 이거 아이가 다 읽어갔잖아요. 만약에 진짜 아는지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무가 주는 이로움에는 뭐가 있을까? 저도 저희 딸한테 물어봤거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엄마, 이로움이 뭐지? 그게 보통은 이로운 일이다 이런 것들을 책에서 봤지만 나무가 주는 이로움이라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무가 주는 뭐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점이라고 하죠. 이익이 되는 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몇 가지 사실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예시를 사실 알려주니까 이렇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단원 제재 이런 것들 있잖아요. 큰 주제 이런 큰 주제에서 아이들이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어요. 아마 충격받으실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못해요. 근데 다 학교 가면 다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다 이거를 아이가 다 막 줄줄줄 다 읽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미리 한 번씩만 읽어봐도 분명히 수업에서는 다릅니다. 그래서 미리 한 번씩은 읽어보자. 문제 굳이 안 풀어도 돼요. 근데 풀고 싶으면 풀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만 읽어보자 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밑에 문제집마다 이런 어휘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뭐 화전, 위험, 그 다음에 뭐 솔립, 훼손 이런 거 생각보다 아이들이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휘 정리는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집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보면은 수행평가가 있고요. 자, 이런 파트는요. 미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평가는 이때 미리 풀지 말고요. 학교 단원에 맞춰서 그 단원이 끝나면 준비를 하면 자연스럽게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세트 교재 보면은 수학 교재 있어요. 저희 아이는 현재 1학년인데 초등학교 2학년 진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래도 되겠죠. 그래도 되는데 적어도 제가 항상 말하는 건 뭐냐면 학기 중에 어떤 교재라도 좋으니까 적어도 연산이랑 그다음에 이 단원 평가 문제 있잖아요. 이런 거는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단원 평가는요.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정말 실수합니다. 그러면 현행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현행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은요, 보통 이런 문제집, 기본 문제집을 하나 구입을 하시고요. 앞에 개념 있잖아요. 개념을 읽어보고 개념 문제 정도는 미리 예습을 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심화되는 응용 문제, 그 다음에 단원 마무리 이런 문제들은 학교 진도 맞춰서 마무리할 때쯤 풀면은 아이들이 여기 나와 있는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문제집 너무 많이 살 필요는 없고요. 과목별로 그래도 한 권씩은 미리 준비하고 읽어보고 어휘 체크하고 그리고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 예습을 통해서 학교 준비를 하시면 좀 불안한 마음이 굉장히 적으실 거예요. 그리고 요즘 학교에서는 사실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거 초등 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이런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면요. 나중에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어서도 공부를 이렇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아이가 스스로 알고 그때도 똑같이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